보면 사실은 요 그래프들이 요 사선 사람 눈으로 보는 거에 아래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만은 약간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로 파일 상태 말고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콘트라스트가 낮습니다. 대신 미들톤은 더 영역이 콘트라스트가 강합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요거는 뭘까요? 아까 수도 없이 나왔는데 클리핑이 생겼습니다. 그죠? 네,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름 써보셨겠지만 필름에 보면 이 섀도우 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데 사실 뽑으면 안 나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 야 죽이는데 사진 뽑으면 왜 이러지? 안 나오죠. 그건 왜냐하면 이나지가 수용할 수 있는 폭의 분미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점점 사라지니까 그냥 눈으로 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아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디지털 사진으로 어떻게 좋은 시스템을 구현할 거냐 뭐 이런 내용으로 썼었는데 박영주 선생님이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지 않았던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이니까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날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크게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디지털은. 그래서 필름은. 사람 눈과 같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런 주변에 딱 클리핑이 생기는 부분이 갑자기 개조가 쭉 올라다 탁 끊어지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같은 거. 물론 여기서 로 파일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보통 한 카트 찍습니까? 보통 만약에 모델을 찍는다 그러면 하루에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습니다. 그죠? 일일이 풍경 사진 하나 또는 정물 사진 한 카트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튜디오를 환경이 왜 좋으냐 하면 주변 조건을 통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풍경을 찍으면 해가 떴다. 색온도가 내가 원하는 대 바꿀 수 없고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없고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딱 그 촬영하고 조명으로 그냥 후보정이 거의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스튜디오에서 라이팅을 해서 찍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밝기에 의한 클리핑이죠. 그죠? 자, 이건 색에 의한 클리핑입니다. 그죠? 우리 가끔 국가대표 유니폼 그 중계 보다 보면, 야구 중계 보다 보면 해질 무렵에 색온도가 벌걸 때 보면 붉은색 유니폼 입은 것들 보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요게 밝기가 색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밝기가 클리핑 되는 거 위아래고요. 요건 옆으로 좌우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콘트라스트 강하고 색깔이 쨍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못 쓰는 사진이죠. 우리끼리 업자들끼리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떡됐다. 안 쓰세요 그 말?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노출, 뭐 칼라 얘기는 뒤에 가고요. 노출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아까 나왔죠? 히스토그램. 자, 요 정도면 이거 하이라이트 경고 표시 뜨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요게 점점점점점 생기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넓게 생기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밝은 게 좋습니까? 어두운 게 좋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이 디테일이 괜찮다면 밝은 게 좋죠. 예. 어쨌거나 밝게 찍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출은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완전 떡지지 않을 만큼 최대한 밝게 찍으시라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작업 다 끝났어요. 내가 이제 포토샵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프린트 했을 때, 아, 여기가 아까 존 시스템 했죠. 질감이 있을까? 디테일이 있을까? 그죠? 그거를 체크할 때 스포이드 한 5x5 정도로 해가지고 딱 찍어 보세요. 그래서 찍어서 대략 이렇게 빛이 있다. 아니면 뭐 유리 타일이나 무슨 뭐죠? 매끈한 거에 빛이 반사된다. 이런 거 말고 흰색 천이다. 하얀 종이다. 이런 부분을 스포이드 찍었을 때 한 245에서 왔다 갔다 하면 딱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까만색. 내가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까만색 옷. 까만색 옷인데 이게 까만 바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시커멓게 나올 수도 있고 떡질 수도 있고 여기가 약간 회색과 섞여서 약간 굴곡이 옷이 좀 구겨진 자국이 보인다. 그러면 스포이드 딱 찍었을 때 18인데 그냥 20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어둡게 찍힌 것 같다 억지로 올리면 아까 보셨죠? 노이즈만 짜글짜글 올라오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밝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라이팅 얘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섀도우가 하이라이트든 섀도우든 클리핑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콘트라스트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약해지는 만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파일 변환이나 아니면 카메라 파라미터에서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1대 160 정도의 콘트라스트가 0부터 255가 되는데 이걸 이만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중간 부분의 콘트라스트는 쨍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이라이트 리커버리 같은 걸로 이렇게 접어주셔야지 디테일을 이렇게 살려야지 중간 톤 자체를 플랫하게 낮춰서 해주시면 사진 더 보기가 싫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이라이트 클리핑, 그 다음에 섀도우 쪽은 웬만해서 암전류가 있죠. 맞고 찍으면 0 됩니까? 앞에 맞고 찍으면 0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섀도우 쪽이 그렇게 떡지는 경우는 좋으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캔 받으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근데 하이라이트 쪽엔 잘 생기는데 그거에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예. 빛이 작으냐 크냐.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다 디퓨저 쓰시죠. 네, 디퓨저 쓰시죠. 그래서 필름 쓰실 때보다 일단 디퓨저를 더 많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스튜디오 라이팅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빛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빛이 안 닿겠죠. 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크면 어떻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빛이 그림자가 흐려지는 겁니다. 점점점 흐립니다.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가 흐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얼굴에 반짝 생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세수하고 왜 연예가 중계 같은 데 보면 맨날 코디가 이래서 이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 스페큘러 반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메이크업으로 잡는 거죠. 여기를 표면을 반들반들한 게 아니라 약간 난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명이 커지면 됩니다. 조명이. 그래서 보통 마트의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소프트박스 요만한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사람 다니기 불편하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막 지고 특히 저는 사진만 찍으면 여기 안 그래도 눈썹이 없어 죽겠는데 여기가 항상 날라가지고 떡져가지고 웬만하면 마트는 안 가고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자, 그래서 광원의 면적이 일단 크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사 하이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요게 점으로 팍 생기는 게 아니라 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늘도 경계선이 선명하던 게 쓱 흐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는 조금 약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자, 콘트라스트도 광원의 면적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스페큘러와 그림자의 형태와 콘트라스트가 한 방에 딱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사진이. 그래서 미쿡 애들 찍은 사진 보면 가끔 흑백인데, 이거 굉장히 밝고, 이랬는데, 얘는 밝고 시커먼데 디테일 싹 보이면서, 그죠? 그런 것들 보면 거의 원나잇으로 거의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광원의 면적이 작을 때, 자, 이마 어떻습니까? 번들거리는 거 있죠? 저거 우리 뭐라 그럽니까? 개기름. 자, 그래서 코 그림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 콘트라스트 세다, 이거 포토샵에서 살리자, 록 파일에서 살리자,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물 건너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건데, 이거랑 어떻습니까? 자, 이거랑, 자, 이마 번들거리는 거랑 코 그림자 잘 보세요. 자, 그죠?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요 컨디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크면 그만큼 빛이 부드러워진다. 라는 거죠. 자, 광원의 면적을 크게 하려면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 우산 뒤집어 꽂아 놓는 거죠. 예, 그거나 아니면 소프트박스 같이 흰색 반투명을 투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소프트박스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박스는 조명하고 이 디퓨저의 거리가 딱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같은 조명이라도 뭐 이걸 디퓨저를 이쪽에다 대면 어떻습니까? 광원의 면적이 요만해지는 거죠. 근데 디퓨저가 똑같이 인물 쪽으로 들어오면 광원의 면적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내가 조절을 하면 소프트박스로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얘는 원나잇으로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스튜디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이 디퓨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큰 거 있으시죠? 그죠? 한 1.2m에 한 2.4m 이런 거 다 한 두어 개씩 갖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소프트박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람 찍을 때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물 찍으시는 분 있죠. 뭐 물건 같은 거, 공예품 이런 거 많이 찍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 큰 디퓨저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뭐 괜찮지만 저 같으면 그냥 프레임 싸게는 PVC 파이프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알루미늄 파이프 같은 걸로 만드시고 동대문 가셔서 방수 실크를 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노출계가 있으시면 갖고 가셔서 그냥 노출을 재고 방수 실크 천을 덮어서 딱 잰 다음에 딱 반 스탑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두께가 여러 종류거든요. 그게 딱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야외에서 강원의 면적과 같은 원리인데 야외에서 우리가 급히 포트레이트를 찍어야 될 때가 있죠. 특히 뭐죠? 여친과 놀러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추어가 아닌데 내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레이싱 모델 아니지. 하여튼 사람을 찍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일하는 환경을 같이 포함해서 찍어야 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 참 야외에서 조명하기도 더럽고, 예. 근데 찍어 놓으면 아까 김태희나 뭐 이런 사진처럼 나오면 이게 참 프로로서 이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죠? 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배경부터 보는데 우리는 조명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은 완전 그늘입니다. 그죠? 예. 침침한 그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햇빛이 완전 나간 거죠. 2번은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 살짝 그늘이라고 해요. 햇빛에 가장 가까운 그늘입니다. 그죠? 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죠? 자, 1번. 자, 그늘은 어떻습니까? 색도 잘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랫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햇빛이 드는 양지겠죠? 예, 이 사람은 그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한 광원이 비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의 얼굴의 콘트라스트도 너무 플랫하지 않고 입체감도 적당히 있으면서 그렇다고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히 하얗고 개기름, 그 다음에 시커먼 그림자 안 생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살짝 그늘을 찾으시면 크게 실패가 없다. 그런 얘기고. 아니면 실내 같은 경우에도
창문을 큰 데를 찾습니다. 아까 저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 보면 스튜디오인데 창문 대빵 크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창문에 들어오는 빛 플러스 그다음에 조명 하나 정도만 딱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오는 창문의 빛을 밝게 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끊는 거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뒤에서 오는 자연광이 약해지고 플래시로 조리개를 맞추고. 그죠? 다 그렇게 하시죠? 나 지금 감을 못 잡겠네. 편차가 있으시고 네. 제품 찍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장에서 제품 찍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뭐야 내가 저거 들으러 왔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일단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더 궁금하신 거 많이 여쭤보시면 근데 부담이 팍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창문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우리 꼭 제일 먼저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애들이 사진과 갔는데 전부 다 사진 하나 찍어 달래요. 그러잖아요. 그 컴퓨터 고장나면 컴공과한테 야 컴퓨터 고쳐줘 그러고 사진과 애들은 어디 가나 불려가도 사진 찍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1학년짜리가 대학 갓 들어온 애가 뭘 찍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요것만 하나 연습시켜주면 크게 실패가 없는 겁니다. 아까 살짝 끊으라고 이겁니다. 창문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치에 따라 창문의 위치가 큰 창문입니다. 이쪽 끝에 맞춥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림자 기억나시죠?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이 빛이 여기에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창문 끝에다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맞춰놓고 그러면 이쪽 창문에서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섀도우가 충분히 괜찮게 나오고요. 찍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창문 딱 거의 등지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 고르게 가고 약간 사이드, 그다음에 완전 측면. 자, 요거 세 개를 요거만 잘 하셔도 요즘 또 그 셀카들을 또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혹시 자제분들 있으시면 꼭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무슨 프로젝트 일주일 안에 연예인을 30몇 명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몇 명을 일일이 내가 그 현장에, 촬영 현장에 매니저한테 전화 찾아가서 막 찍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잠깐 쉬는 시간에 찍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조명 못 하죠.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일단 기본적으로 광원의 면적이 조금 더 크게 가야 되고 빛의 방향. 그래서 아까 저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에는 어떤 조명을 써야 되냐 이게 유형별로 해달라는데 사실은 조명이 그렇게 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원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정면에서 가면 전체적으로 형태는 잘 보이고, 그죠? 측면으로 갈수록 이 뭐죠? 질감, 텍스처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면,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이렇게 입체감이 잘 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측면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털실이 까끌까끌하면 맨 오른쪽 게 제일 좋죠. 아, 여기는 포토샵 하나도 안 한 겁니다. 학생들 과제로 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형태가 중요하냐, 그죠? 그 다음에 질감이 중요하냐, 뭐 요러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맨 주광이죠. 키라이트를 결정할 때는, 아, 이거는 형태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뭐죠? 무슨 물건의 모양을 잘 보여줘야 된다. 꽃의 모양을 잘 보여줘야 된다. 이거냐? 아니면은 꽃의 그 표면의 질감이나 꽃의 결 같은 걸 잘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차이겠죠. 예. 그래서 빛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입니다. 메인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 내가 사실 만약 요리 스파게티 같은 걸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면발에 요 오돌도돌도돌한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서 와야 될까요? 약간 뒤에서 와야 잘 반들반들한 느낌이 살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진인데 내가 이렇게 찍으면 어떠세요?
이게 잘 안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사진 같은 게 하늘 파랗게 찍는 법 하면서 설명을 하면 다들 아 맞네 그럽니다. 그죠? 빛이 메인이 되는 피사체에 딱 반사되면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조리개를 더 조이게 되겠죠. 그럼 하늘 밝기는 여기나 여기는 똑같지만 얘가 더 어둡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이어서 참 그죠? 입사각 반사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동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거나 얘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빛 요 뒤에다 지우개를 요만한 걸 딱 잘라서 붙여놓은 다음에 얘만 딱 반사되는 각도에다 딱 넣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되는 부분이 되냐. 사람 찍으면 주로 어디입니까? 요쪽이나 요쪽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고개가 반사되냐. 그 다음에 이쪽은 썩은 나무가 있으니까 질감이 중요하니까 어떠세요? 조명이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질감을 강조해주고. 입사각과 반사각입니다. 주광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질감이냐, 형태냐, 양감이냐. 그 다음에 입사각과 반사각. 그것만 생각하시면 크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예. 물론 제주도긴 합니다. 하늘은 캘리포니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빛, 입사각과 반사각이 잘 맞으면 포토샵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전부 똑딱이로 찍은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 중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명이?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만큼, 돌이 되게 커 보이죠? 요만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동그란 형광등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 라인이 입사각 반사각 여기 라인이 착 살죠. 오히려 여기는 어두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빛이 반사돼서 이 종이에 이렇게 빛이 퍼지니까 유치한가요? 나름 역작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 이런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셨는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여자, 웨딩 사진이나 베이비 사진에 이런 라이팅 쓰나요? 요거는 가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씁니다. 여기에, 이게 강조되면 굉장히, 여자들 되게 확 짜증냅니다. 그래서 탑을 해서 머리 결만 살짝 살려줘야지. 이게 내려와서 여기 라인이 강하게 생기면 굉장히 터프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 강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데 보면, 야,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예. 3포인트 라이팅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입사각, 반사각. 그죠? 사람 얼굴이 제일 우리나라 특히 프로필 같은 거 많이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나 뭐 사진 보면 너무 이 조명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건 이제 노출을 만들어 주는 거지 사실 조명으로 뭔가 무드를 만드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밝게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떡조명이네, 떡조명. 그죠? 자, 그래서 자, 역시 입사각 반사각인데 포토샵 안 했습니다. 그죠?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어느 게 얼굴이 더 갸름해 보입니까? 예. 네, 그죠? 그러니까 떡조명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떡조명. 그죠? 떡조명. 소프트박스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그죠? 자, 이러면 어디가 밝아져요? 여기가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 밝은 놈이 커 보이나요? 어두운 놈이 커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반사가 어디 생깁니까? 이마, 콧날 이쪽에 생긴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두워지죠. 이걸 조금 더 어둡게 하려고 하면 조명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확 가까이 가면 그 트레팔지가 만약에 트레팔지라면 조명을 또 더 가까이 가도 되고 어쨌든 더 가까이 가면 이 거리가 조명에서 거의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 최대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밝고 이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멀리서 비추면 어떻게 되죠? 이 밝기나 이 밝기는 비슷해집니다. 그죠? 그 조세현 선생님도 가끔 사진 찍는 거 TV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위에서 탑 하나 치고 밑에 은박지
은박지 그 우리 왜 캠핑 가서 피는 은박지 그 밑에 깔아놓고 찍은 거 보셨죠?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플래시 소형 자, 창문도 없어요. 야외도 아니고 실내에서 찍는데 창문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플래시 가지고 칠 때 천장 바운스는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저는 항상 요렇게 내가 요렇게 모서리를 칩니다. 그러면 오른쪽 것처럼 이거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이. 문제는 벽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더러워진다는 거.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죠? 저 정도 되면 네. 자, 어쨌거나 정면에서 빛이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림자가 바로 뒤로 생기는 것도 되게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아까 개기름도 얼굴 전체에 고루고루 개기름이 흐르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광원의 면적을 크게 해주고 빛의 방향도 적당한 얼굴에 굴곡이 살아있는 그 사광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굳이 그냥 인터뷰 같은 거 하나 그냥 잡지에 그 속화서로 들은 인터뷰 하나 따로 가는데 뭐 이거 주섬주섬 뭐 많이 들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벽 색깔이 안 맞으면 우드락 2장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우드락 2장 붙여놓고 거기다 바운스 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기름. 아까는, 그죠? 예. 이것도 약간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 촬영한다 그러면 내 어깨 쪽으로 딱 쳐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이드 라이트처럼 돼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운스 칠 때 어떤 친구들 보면 행사 사진 찍을 때 보면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찍는데 이걸 약간 이렇게 숙여요. 이렇게. 약간 숙여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러면 이 빛이 직접 다이렉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운스는 내 머리 바로 위에 내 바로 옆으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왜 이거 날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기에 반사시키는 거 아니죠. 걔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이 이렇게 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다 새니까 뒤로 빛이 덜 가게 앞쪽으로 많이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여기다 바운스 시키면 효과 있어요? 광원의 면적이 커집니까? 안 커지죠. 그래서 뭐 그 앞에 보면 뭐 스트로브 앞에 이렇게 끼는 것도 팔고 그 스트로브 바로 앞에 이렇게 붙이는 바운스 판도 하는데 효과 있던가요? 그다지 예, 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정도 효과 되려면 차라리 누구 한 명 데리고 가서 우드락이 이만큼 들으라 그러고 거기다 반사를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죠. 광원의 면적이 커지지 않는 그 앞에 디퓨저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앞에 디퓨저 같은 거를 앞에다 꽂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광각 렌즈 썼을 때 빛이 정면에는 되게 센 빛이 가죠. 주변으로 갈수록 약한 빛이 가죠. 그런 걸 골고루 해주는 역할은 하죠. 네. 골고루 빛을 골고루 가게 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2.8로 찍어야 될 경우가 있고 16으로 찍어야 될 경우가 있죠. 예, 사진에 따라서. 그래서 정모를 찍는데 내가 여기 커피와 노트북과 이 시계를 찍어요. 자, 근데 시계가 주제입니다. 시계만 잘 나오게 하고 싶어서 나는 심도를 얕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아니면 시계가 잘 보이기 위해서 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한데 시계만 빛이 스팟으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효과를 하려면 조리개를 2.8로 찍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얘네가 좀 흐려지는 게 훨씬 더 주제가 더 돋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맥주병이 쭈루루룩 이렇게 있는 걸 찍겠다. 그러면 심도가 깊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또 쪼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했듯이 야외에서는 노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셔터 스피드는 1초 이상 가면 안 되겠고 근데 심도가 안 나온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조명이 파워가 약하면 하나 더 쓰면 됩니다. 그죠? 네. 다 저 집에 조명 한 10대개씩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노출은 뭘로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자, 내가 조리개를 만약에 11이다. 딱 만약 이 정도 클로즈업 했더니 귀가 초점이 나가요. 그런 경우 있죠. 클로즈업 되면 심도가 급격히 얕아지죠. 귀가 초점이 딱 맞을 정도까지 딱 했더니 한 8 정도가 나왔어요. 한 105mm 정도로요. 8 정도 났어. 그러면 8에 맞춰서
조명의 방향과 파워 밝기를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태양은 그게 안 되지만 조명은 그게 되잖아요. 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딱 찍으면 하이라이트가 날르나 안 날르나 날르지 않는 한 최대한 밝게 딱 찍습니다. 그죠? 찍고 나니까 사진이 어두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습관적으로 조리개를 확 열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내가 또 쌍욕을 하죠. 예. 미친 새끼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조광이 들어가는 거죠. 예. 보조광을 그만큼 채워줍니다. 같은 여기 라이트이 거의 그냥 고정입니다. 이쪽에서 주광은 고정이고 정면에서 보조광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조광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애들이. 네. 이게 참 미치겠습니다. 이게 숙제 과제 하나 찍더라도 찍을 때 항상 베스트를 하라. 그죠? 어느 구름에 비 올 줄 모른다. 이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네가 나중에 네 포트폴리오에 평생 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숙제는 숙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티가 팍 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자가 이쁘게 빵긋이 싹 웃고 있어요. 자, 그런 거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아씨 연락 카리스마 쩔어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름에 비해서 이 정도 가면 얘는 못 쓰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필름 같은 게 거의 한 1대 16, 그죠? 1대 16 정도. 예. 자,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딱 해서 노출을 딱 결정을 하고 섀도우는 그 보조광으로 채웁니다. 주광과 보조광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요게 주광입니다. 그죠? 자, 요걸로 일단 노출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뭐 소프트박스를 큰 걸 쓰든 작은 걸 쓰든 하여튼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딱 간들간들하게 점점점 나를 정도로 딱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는 이걸로 맞춥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보통 약간 그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아저씨들이 무조건 큰 놈을 주광으로 쓰는데 아니에요. 보조광이 최대한 큰 놈을 써야 됩니다. 왜? 보조광은 그림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딱 보조광으로만 찍으면 아까 그늘에서 찍은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플랫하고 칙칙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광으로 딱 내가 원하는 부분 입사각 반사각 생겨서 딱 살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밝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밝은 부분 여기 밝아요. 자, 여기는 빛이 100개가 옵니다. 100개. 그죠? 100개. 자, 그러면 요거 보조광 끄고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래 막 반사대가 요 한 개 좀 온다 칩시다. 그러면 1대 100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시커멓고 얘는 하얗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노출 맞췄죠? 자, 그럼 앞에다가 20개 딱 비춥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몇 개의 영향을 받아요? 산수에 약하시네요. 자, 주광은 100개입니다. 정면에서 20개가 오면 여기는 120의 영향을 받죠. 여기는 20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1대 6이 되죠. 네. 1대 100에서 1대 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인데 100이었는데 120이 됐어요. 그럼 노출은 얼마나 달라져요? 노출이 한 스탑 바뀌려고 하면 얼마 밝아져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죠. 여기가 200이 돼야 한 스탑이 밝아진다. 그죠? 맞죠? 그러면 200이 아니라 100이었는데 120이 되면 여기가 얼마큼 되죠?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박영준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3분의 1이 미니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3분의 1이 넘어가면 내가 노출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이내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조광의 밝기를 쭉쭉쭉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주광을 더 올려주면 주광은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죠? 보조광을 점점 올려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노출 보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대략 조리개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얘보다 얘가 한 스탑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면 딱 한 스탑 차이죠. 자, 그러면 1대 3조명이 됩니다. 1대 3조명이면 어느 정도 돼요? 한 이 정도가 1대 3조명입니다.
우리 증명사진 찍을 때 한 요 정도 1:3, 1:4 요 정도 찍거든요. 요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허옇고 시커멓던 게 주광의 절반 정도의 밝기에 조명을 딱 비춰주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분위기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주십니다. 그죠? 근데 느낌은 이쪽이 낫죠. 예. 인상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보조광은 그림자가 없고, 만약에 소프트박스가 겁나 큰 게 없다 그러면 아예 천장, 내 머리 바로 위쪽 천장이나 뒤로 때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반사돼서 아까 그 살짝 그늘처럼 여기저기 반사돼서 전체적으로 고른빛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광원의 면적은 크고, 그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떡조명 어떻습니까? 이쪽을 딱 쳤는데 이쪽이 밝으니까 어두우니까 이쪽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최악입니다. 그죠? 이게 가더라도 이거는 카메라 바로 왼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끄면 어디에도 그림자가 안 생기게 됩니다. 우리 축구 중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야간 중계 보면 왜 사람이 한 명 뛰는데 그림자가 막 8개가 따라다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그림자가 한 개가 한쪽으로 지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죠?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약간 초현실적인 분위기, 뭐 마법사 느낌 이런 거 낼 때 가끔 그렇게 하지. 웬만하면 조명, 주광에 의해서만 그림자 방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1:3이라는 거는 뭐죠? 노출계 갖고 계신가요? 노출계를 이 밝은 쪽으로 재고 어두운 쪽으로 쟀을 때 한 스탑 반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1:2면 어떻습니까? 2배, 한 스탑 차이. 1:4면 2스탑 차이. 1:8이면 3스탑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여기에 디테일이 살아 있으면서 하얗고 검고 그런 느낌을 만드는 디테일이 있으면서 아까처럼 새까만 게 아니고 디테일이 있으면서 하얗고 검은 거를 대략 노출기에 쓰시면 입사식으로 밝은 쪽으로 재고 어두운 쪽으로 재서 한 3스탑 정도 차이 나면 디테일이 있으면서 가장 밝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 디지털은 섀도우 쪽이 끝까지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포토샵에서 살짝 누르는 게 훨씬 좀 이 디테일이 좀 있어 보여요. 잔머리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플래시, 정면에 카메라에 있는 플래시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플래시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대개 다 580, 요즘 580이냐?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네. 그런 거 집에 한 2개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매뉴얼로 딱 하십니다. 매뉴얼로. 매뉴얼 수동으로 M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걸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를 끄고 했을 때 광량을 128분의 1로 정면에서 탁 터뜨려 줬습니다. 그래도 섀도우가 살짝 살죠? 예. 요거만 해도. 128분의 1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그죠? 근데 한 32분의 1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콘트라스트가 딱 보기 좋게 딱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요거가 제가 봤을 때는 써먹을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좋은 점은 뭡니까? 이게 너무 세버리니까 어때요? 이쪽 주광의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얘가 보조광이 주광이 돼 버렸죠. 근데 보조광이 광원의 면적이 어떻습니까? 작죠. 확산 안 시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번들거리고. 그죠? 자, 이것도 형편이 되면 바운스를 시키는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자들한테 이거 안 좋다 그랬습니다. 특히 피부 안 좋은 처자들 이렇게 찍으면 뺨 맞습니다. 그죠? 자, 아니면 밤새도록 닦아야 되죠. 네. 자, 그럴 때 반대쪽에서 반사판으로 살려준 겁니다. 여전히 저쪽이 더 밝기는 하지만
굳이 이 하이라이트 이 상태에서 그냥 조리개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떡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하이라이트 끝단과 섀도우 끝단까지 안 가게. 예. 보시면 특히 요게 모자 썼을 때 예. 제가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선수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많이 찍었었는데 이상하죠. 예. 약간 스토커처럼 막 좋아하던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 그 도박 그걸로 이제 잡혀가서 참 그런데 제가 한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같이 늙어가지고 그 친구를 찍으면 특히 낮 경기 같은 거 찍으면 여기 눈은 하나도 안 보여요. 새까매요. 예. 그런데다가 한 번은 그 경기 중에 플래시를 터뜨렸다고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햇빛 때문에 모자에 가려서 여기는 빛이 0개, 여기는 100개인데 어쨌거나 플래시를 닿는 대로 최대한 망원으로 풀파워로 때려주면 햇빛보다는 약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빛이 한 20, 30개는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대 1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대 3, 1대 4 정도 되면서 여기 디테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자 쓴 사람 찍을 때,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사판하고 같은 케이스지만, 그 다음에 눈에 특히 그 포트레이트 같은 거 찍을 때 나중에 그거 눈에 캐치아이 반짝반짝 있잖아요. 그거 안 생겨서 찍어 보신 적 있어요? 포토샵으로? 왜 애들 이러세요? 안 해보신 것처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햇빛은 쨍한데 캐치아이는 꼭 만화 주인공처럼 이만하게 이렇게 진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시려면 최소한 플래시라도 하나 쳐주셔서 캐치아이를 어디다 찍어야 될지 위치는 잡아주시는 겁니다. 플래시가 딱 터지면 작게 생기죠. 그따다 딱 찍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맞추기 어렵습니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거 스포 찍을 때 조명 쪽이 약간 더 크게 찍으셔야 돼요. 그죠? 안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물론 찍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 아까 그 박영주 선생님 그 왜 첫째 눈 이만한 거 보니까 사실 죽이던데 그 캐치아이. 그죠? 자, 요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명비를 이용한 그 원리죠. 그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밝기 차이를 그죠? 보조광으로 채워서 밝게 올리는 겁니다. 하이라이트의 영향을 덜 주고. 그죠? 자, 어느덧 조명 거리가 나왔습니다. 벌써. 오우씨. 자, 거리가 2배가 되면 빛은 이렇게도 퍼지지만 이렇게도 퍼지죠. 면적입니다. 면적. 그죠?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 해당 그 단위 면적당 인텐시티는 4분의 1로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수를 요만한데 가로 세로 1cm에다 국수를 100개를 꼽는 것과 가로 세로 4cm에다 100개를 꽂으면 그 밀도는 그죠? 1cm가 훨씬 4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래시를 딱 들고 찍는데 자, 이 앞에 두 분 이렇게 찍어요.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자, 1m, 1m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분은 잘 나와요. 뒤에 분은 새까맣게 나오겠죠. 빛이 거리가 2배가 됐죠? 그러면 4배로 줄어들죠? 4분의 1로? 그러면 4분의 1이면 노출이 몇 스탑입니까? 2스탑. 뒤에 분 2스탑 부족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똑같은 건데 내가 이쯤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3m하고 4m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물론 앞에 분이 더 밝긴 하지만 3분의 4의 제곱이면 얼마니? 4, 4, 16, 9. 9분의 16이면 하여튼 2배가 안 됩니다. 그죠? 한 스탑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찍었으면 뒤에 분 새까맣게 나올 건데 이렇게 찍으면 뒤에 사람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그 거리 제곱 반비례 법칙에 의한 그
노출 차이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또 좀 멀리서 똑같은 걸 찍으라도 광각으로 가까이 찍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찍고, 아까 바운스 배웠잖아요, 그죠? 바운스 치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되니까 밝기가 전체적으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커피숍 같은데 뭐 이런 인터뷰 사진 같은 걸 찍으신다 그러면 바운스를 딱 치시면 그냥 플래시 조명 쓰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소프트박스 하나 더 갖다 놓고 찍으면 그 안에 커피숍 인테리어 노랗게 막 이렇게 잘 해놓은 거 살아나요? 다 죽죠. 네,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소형 플래시 가지고, 물론 그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되게 성의 없어 보인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딴 거 가지고 간지 내시고 빡 치시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 주변이 다 밝기가 비슷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물이 잘 살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거리가 여기서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예. 이 거리, 이 거리. 뒤로 조금 물러나 주니까 살짝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떨어지니까 뒤에 밝기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가족입니다. 근데 스튜디오가 요 정도, 우리 요 정도 폭이 돼요. 근데 가족을 딱 세우니까 이만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명 빡 치면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바운스를 치셔야 됩니다. 필라이트라도 바운스를 치셔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제 우리 스튜디오 되게 작은데, 대부분 작은 영세한 스튜디오인데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천장에다가 한쪽을 고정하고 스티로폴 큰 걸 한 장을 붙여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당기면 이게 약간 기울어지게. 그래서 조명을 여기다 일치라고. 그러면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되니까 앞사람 뒷사람 밝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조명이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거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얼굴 시커먼 사람, 원래는 엄마 아빠가 중간에 있었는데 아빠 얼굴이 시커멓거든. 그러니까 아빠를 이쪽에다 놓고, 그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예. 가족 사진 안 찍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조명입니다. 또 이것도 마트에 사진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즘 여권 사진을 찍는데 뒤에 배경을 하얗게 딱 날려야 돼. 근데 찍으니까 어깨 요는 하얀데 머리 위에 요는 검었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저씨가 따고 있어요. 포토샵에서 따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좁으니까 사람이 앉아있고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배경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자, 그럼 내 등 뒤에서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라데이션을 만들면 괜찮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빛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하얗게 날려버리면. 그렇죠. 여기가 너무 세서 오버돼서 하레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표현 하세요. 죄송합니다. 플레이어. 배운 사람답게. 플레이어가 생겨서 여기가 가장자리 엣지가 다 뭉개지고, 그죠? 막 먹어 들어옵니다. 그죠? 아까 이 얘처럼 확 먹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놓고 요 의자 뒤쪽에 흰색을 이만한 걸 하나 붙였어요. 그 우리 동그란 접었다 폈다는 반사판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 조명을 여기다 등대를 쳐고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졌어요. 네.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사실은 조명의 원리라고 하면 이게 다입니다. 사실 지금 뭐 광원의 면적, 방향, 그다음에 거리, 뭐 이게 다입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줄 거냐, 전체적으로 이분하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거리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림 복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림 복사? 네. 그림 복사가 괜찮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같은 거 찍으면 또 표정도 들어가고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찍는 거에 따라서 뭐 조명도 바뀌어야 되고 뭐 뒤에 배경이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요거는 딱 갖고 뭐 20개든 30개든 특히 그 학생들 졸업 작품 해서 한 번에 막 50개, 100개 되면 괜찮습니다. 예. 이거 할 때 제일 큰 놈부터 찍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좁은 데다가 이렇게 조명을 비추이 거리 가깝죠? 멀죠? 양쪽에서 친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 대 이 거리에 밝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놈을 놓고, 그죠? 이것보다 무조건 요 제일 대각선 거리보다 조금만 더 멀게 해버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죠? 이 거리 대 이 거리라. 그죠? 여기가 잠깐 어두워지겠지만 저쪽에서 또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채워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밝기가 골고루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놈부터 찍고 그 다음부터는 조명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저기 되게 잘하더라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칼라 차트 아시죠? 칼라 차트 아까 그 있죠? 네. 네. 그런 거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런 거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한 요만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넣고 찍어주면 인쇄소에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이걸 다 갖고 다니세요? 이러면 내가 또 위축되잖아, 지금. 그죠? 요거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인물은 색깔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그죠? 사람 얼굴은 조금 밝아도 되고, 노란기가 조금 들어가도 되고,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좀 차가운색 느끼도 하는데, 이 경우에서 내가 무슨 도감에 들어간 야생화를 찍는다. 야생화. 꽃. 꽃 찍으신 분들 많죠? 무슨 도감에 보라색 꽃 이런 것도 색깔 더럽게 재현 안 되잖아요. 그죠? 보라색, 남색 이런 거. 그런 거 찍을 때 요걸 옆에 하나 딱 넣고 찍어주면 인쇄소에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예. 그렇죠? 디자이너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레이 카드만 하나 들어가줘도 어떻습니까? 포토샵 스포이드 하나 딱 찍으면 색깔 웬만큼 맞죠? 저게 24칸짜리가 딱 들어가주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까 160개짜리가 딱 들어주면 더 땡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그림 복사할 때 같으면 그 작은 거 하나 딱 넣어주면 굉장히 좋죠. 예. 조금 더 있어 보려면 그레이 스케일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색부터 검은색 띠 이런 거 같이 넣어주고 그렇기도 합니다.